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우선은 이 드루킹을 포함한 요 모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만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선까지 활동이 진행됐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2016년 아마 중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이 생겨나서 좀 정리를 쭉 해보니까 그때 의원회관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 당선된 지 조금 지난 뒤죠. 의원회관으로 드루킹을 포함해서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자기들에 대한 소개를, 자기들은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회원들로 온라인 카페 활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강연, 주요 인사들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도가 났나요? 저기 그때 거론됐던 분이 드신 정도? 네, 실명이 나왔어요. 네, 그 보도에 나왔던 그런 분들, 지금은 동료 의원이시기도 하고 한 분은, 또 한 분은 유명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했다고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주요 회원들이 변호사나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 직종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 모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자기들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문재인, 당시의 전 대표죠. 문재인 대표를 다음 대선에서 도와주고 싶고 자기들이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저도 강연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워낙 문 대표 공보 쪽 일을 맡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정신없을 때라 강연 일정이 도저히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은 좀 어렵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파주에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로 방문해 줄 수 있겠냐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지 그룹들은 이런 모임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적극적이고 거기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이고 해서, 그렇다면은 그런 강연이 안 되면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 중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응낙을 하고, 파주에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연말 되기 전에 가을쯤에 파주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하는 그 사무실인 것 같아요. 사무실에 갔더니만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 직종에 있다는 주요 회원들 7, 8명 정도하고 인사 상견례를 하고, 그리고 실제 자기들이 이제 경제 민주화 추진 이 모임을 어떤 식으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께서 경제 민주화에 관한 자기들의 생각이나 추진 계획 이런 걸 정책 공약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많이 발표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게 대선 이후에 혹시 당선되시면 꼭 그런 정책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거야 당연히 경제민주화는 누구보다 문재인 후보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이고 추진해 나가실 거다, 그런 식으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또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 와서 격려 좀 해달라고 해서 한 번 정도 사무실 한 번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이 경선 과정에서 열심히 듣겠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경선장에 회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경공모 회원들이 전체 다가 문 후보 지지자가 아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 후보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하여간 경선에도 적극 참여하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서 문 후보의 지지 활동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경선장에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와가지고 지지 활동도 하고 그런 모습도 확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제 인식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인사 문제입니다. 대선 이후에. 대선을 치르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드루킹, 그분들 일부가 거의 드루킹이라는 분이 이제 찾아왔는데, 의원회관 직접 찾아와서 자기들이 인사 추천을 하고 싶다라고 하길래, 우리 그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 열린 추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 오사카 총영사로 한 분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근데 경력을 보니까 대형 로펌에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 일본의 유명대학 졸업자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런 전문가라면 그러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그 이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전달한 뒤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사 인사가 좀 시간이 길어졌죠. 길어지다가 연말이 되기 전에 그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는 이게 그 일반 영사와는 달라서 규모도 크고 그래서 좀 최소한 정무적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외교 경력이 있는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로는 어렵다라고 분명히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뭐 마치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자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약간 반협박성 그리고 좀 대단히 심각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후보는 좀 계속 잘랐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회원들도 많이 있고 한데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찌 보면은 반위협적인 발언들을 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또 민정수석실 행정관 인사 얘기도 나와서 그건 뭐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사실은 이제 좀 거리를 뒀던 거죠.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도 최종적으로 올해 2월 달까지 의원회관을 찾아왔습니다. 되게 이제 적극적이고 좀 집요한 스타일이더라고요. 2월 달에 회관을 찾아와서 또 그 오사카 총영사 반드시 보내달라고 무리하게 계속 요구를 해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 이후에 돌아간 뒤에 제가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로 이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실상 반협박조의 무리한 요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사 전달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민정수석실로 전달을 했었고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저와 이 경복로 드루킹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매크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구속 얘기도 나오고 하는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쭉 좀 진행된 경과였고요. 그 후에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그러면 두 가지 청와대 행정관하고 오사카 총영사 조건만 있는 건가요? 예, 인사 요구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구는 없었습니다. 인사 외에 다른 뭐 기업을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 그 외에는 그거죠.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달라. 그게 애초에 초기에 만났을 때 했다. 왜 근데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혹시 이유 같은 거 설명하시나요?
저는 뭐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불가피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설명을 하진 않고. 예. 어떤 어제 오늘 사이에 회원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 속에 그 이유는 좀 들어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저한테는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임금 이수한테 전달한 뒤에요. 네. 그 청와대에서 다시 그렇게 됐다고. 그건 그 뒤에 저 뭐 전달 진행되거나 어떻게 진행되고 했는지는 전달 받은 바는 없습니다. 계승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네. 보고가 됐습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이런 단체까지 다 보고하면 후보가 선거운동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자발적인 지지 모임 단체들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캠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문팬이나 또 다른 밑에 지지 모임들을 다 뭐 접촉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후보한테 보고한다는 건 그건 뭐 말이 안 된다 싶습니다. 제가 추천한 그 변호사는 예. 사타 총영사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갔을까요? 혹시요? 청와대 안에서 인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과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후보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활동 내역을 네네.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 텔레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텔레그램은 저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당시에 뭐 드루킹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께 직접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수행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메신저라고 하는 게 제가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내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 수많은 메신저나 뭐 문자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뭐 그 많은 대화방이나 뭐 문자 이걸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정리를 하죠. 그래야 이제 서로 업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정리도 되고 했을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정확히 뭐 어떻게 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경찰에 그쪽에 갖고 있는 텔레그램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충분히 설명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 기억에는 어쨌든 자기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열심히 활동을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런저런 자기들의 소식이나 이런 걸 좀 전하기 위해서 자주 보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논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려면은 의원님께서 그 핸드폰 메시지를 공개하면은 일단락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공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그 자료들을 그러니까 그 선거 당시에 수많은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의 각종 대화방 이걸 그대로 두고는 정상적인 부정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선거 이후에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연락을 많이들 하시니까 그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리하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낸 메시지 텔레그램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 정리도 하고 그렇게들 하지 않나요? 정리했다가 삭제를 했다는. 그렇죠. 대화방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좀 정신이 없잖아요. 처음에 어떻게요? 협박을 받고 예. 하셨는데 그 정도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관하거나 피한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황당한 협박이잖아요. 자기들이 돌아서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은 엄청난 일이 있을 겁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인데 조금 좀 어이없기도 하고 황당한 협박이라서 저는 그냥 그런 부분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정도로 넘겼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대선 이후에 이번 건 말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대선 이후에 그것까지 일일이 다 답을 해야 되나 요 부분만 하시죠. 특수 케이스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추천하셨는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전문가든 아니면 선거 때 도와주셨던 분들 중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요청이 있거나 하면은 청와대로 전달하고 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그 박범계 의원님도 마찬가지실 테고 당에 계신 많은 분들 바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식으로 의원님 몇 분이나 진행했습니다. 추천을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같고요. 많은 분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예. 출마 여부에 좀 영향이 미칩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며칠 그 출마 선언 준비한 날짜를 까먹어가지고요. 출마 선언이 조금 늦어지는 것 이외에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출마 선언 예정대로 나갈 생각입니다. 파주의 출판사건 잠깐 한 분씩만 해주시겠어요? 기성 과정에서 저한테 어떤 활동을 했다고 그걸 일일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선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문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은 아까 제가 정론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온라인 상에서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좋은 기사를 퍼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기사가 이렇게 네이버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네. 파주 출판소에 가셨잖아요. 출판사에 가셨잖아요. 그때 네, 그쪽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와준다. 왜냐하면 김종필 의원께서 직접 가셨잖아요. 많은 곳에서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뭐 때문에 더 그렇게 가서 굳이 가서 거기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쪽에서 뭐 구체적으로 멘트를 한 건지 아니면 저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이 정도 선상에서 도와주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밝힌 건지. 네. 그러니까 사무실을 가게 된 건 강연 요청이 줄기차게 있었는데 그 강연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실이라도 방문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서 잠깐이라도 회원들을 좀 보고 오겠다 이런 차원에서 방문을 했던 거고요. 방문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들 모임이 경제민주화 관련된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좀 문 후보께 경제민주화 관련된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등등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 후보를 돕기 위해서는 자기들 온라인 카페도 있고 하니까 온라인 카페 회원들 중에 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상으로도 그리고 선거 경선이 이루어지면 오프라인 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하고 열심히 돕겠다, 그 정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온라인상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함께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2월쯤에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셨는데 네. 보도에서는 최근에도 연락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최근까지도 이렇게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건지, 아니면 혹시 회신 같은 게 좀 있으셨던 건지. 텔레그램 회신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2월 달에 의원회관을 찾아온 다음에 이건 좀 이상하다고 하고 민정수석실로 연락한 이후에는 오프라인 모임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상으로는 그쪽에서 뭘 보내왔는지 그건 제가 이게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까지도 저는 아마 경찰의 텔레그램 쪽에 다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일일이 기억이 인관방에 1월 22일 보는 게 마지막이다. 이게 1월 조금 전에 22일 경찰청 수사부장이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찰에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네. 저기 아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서 민정수석실에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왜 수사를 같은 거 안 하셨어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구체적인 신체적 위협이나 그런 뭔가 좀 신빙성 있는 협박이 아니라 자기들이 돌아서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황당한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걸 가지고 잠깐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수사기관에 신고할 정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뭐 네. 어떤 외교관의 자리,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아니면 네. 그 위협을 가할 거다라는 식의 얘기는 또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처음 찾아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수사기관에 연락하거나 하는 게 좀 당연할 텐데 어쨌든 선거 기간에 뭐 현장에서도 확인했듯이 문 후보를 일단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저렇게 하나보다. 아까 이제 김명수 의원이 표현한 것은 반협박, 반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반협박, 반협박이네 하는 정도지. 그게 뭐 범죄 구성을 하는 협박, 뭐 이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보입니다. 아니 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뭐 좀 이상하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정수석실에 연락한 게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청와대 관계자도 연루됐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혹시 대선이나 경선 과정 중에 그 드루킹을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인사에게 소개한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드루킹을 소개한 건 안희정 지사 쪽에는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안지사 초청 강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연락이 안 되니 안지사 쪽에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안지사 측에 있는 분한테 대선 때 이렇게 열심히 도왔던 모임이 있는데 그쪽에 초청 강연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연결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쪽을 뭐 다른 곳에 소개하거나 연결해주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차원 혹시 전화가 왔나요? 찾아왔나요? 직접 의원회관에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건 뭐 의원회관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겁니다. 대선 이후에 의원회관도 제 기억에 한 두세 차례? 그러니까 뭐 몇 차례 찾아왔었고 그 다음에 주로 인사와 관련된 건 찾아와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도 갖고 오고 텔레그램은 제가 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드루킹이 우태규 영사를 임명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뭐를 미리 알아? 우태규 총영사 임명되기 전에. 근데 그 부분은 한번 기사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건 임명 전에 기사도 나고 했던 걸로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사카 총영사가 그쪽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사가 나고 하는 제 기억이 있는데 정식 임명 전에 아마 기사도 나고 했던 걸로 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실제 청와대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 인사청탁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분이 있으면 이분들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추천을 해오시면 그분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형 로펌에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기사 중에 법조계에서는 일본통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을 전문가를 추천을 해왔는데 그걸 청와대에 전달한 게 그게 청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을 추천하고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청와대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해오는 그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다는 겁니다. 의원회관에서 세 차례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잠깐만요. 그렇게 횟수로 확정 짓지 마시고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두세 차례인데 그거는 좀 의원회관 방문해서나 이런 걸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로 좀 해주시죠. 몇 차례? 의원회관 밖에서는 따로 만난 적은 없으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사무실을 갔었고요. 사무실을 갔던 거고 그 외에는
제 기억에는 지금 주로 사무실에서 보고 의원회관에 찾아오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혹시 다른 게 있었으면은 확인되거나 하는 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기록이나 경찰 수사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이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부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뭐 횟수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는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내용은 청와대에 어떤 분께 전달하셨어요? 인사수석실로 전달했습니다. 예. 당시에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 인사가 좀 옳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전달하신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건 뭐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그 모임이 어쨌든 그 경제민주화 추진이라고 하는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또 열심히 후보를 도왔고, 또 그런 사람 중에서 전문가를 추천을 해오면 그 정도는 당연히 인사수석실에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전 지금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특정 직위를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무리하게 강요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는 게 저는 그게 이제 무리한 요구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드루킹이나 그 그룹으로부터 이제 후원금을 지급받으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느릅나무 출판사에 좀 금전적 지원을 해주시거나 그런 금전관계가 제가 그쪽에 지원하거나 하는 일절 없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 후원금은 이번에 기사에서 후원금 얘기가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2016년에 그 드루킹이라는 분의 본명이 이제 김동원 씨더라고요. 김동원 씨 명의로 10만 원이 입금된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이후에 오늘 보도인가요? 뭐 500만 원이 후원됐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 그 500만 원 후원된 사람들 중에 회원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특정할 수가 없어서 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대선 전도로 네. 드루킹처럼 네. 이렇게 의원실에 찾아온다거나 강연을 요청한다거나 강연이 네. 안 돼서 사무실에 의원님이 찾아가신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한번 했습니까? 꼭 드루킹이 아니라 이게 뭐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드루킹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대통령님 지지그룹 중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지지그룹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가는 거는 사무실을 간다기보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오프라인 모임을 하죠.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저를 초청하면 그런 자리에는 가서 후보 대표 우리 문 후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 오프라인 모임에 자주 참석을 했죠. 근데 저는 그 일환 중에 하나다. 자기들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무실로 와달라고 해서 찾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루킹인데요. 예. 오는 프라임에서 돕겠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뭐 당원 가입이나 뭐 선풀 달기 이런 식의 행동을 돕겠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당원 가입 그다음에 경선이 이루어지면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뭐 선거인단 이런 걸 문 후보를 자기 경공모안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 문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지자 그룹 중에서 예. 드루킹처럼 차후에 어떤 걸 좀 해달라 네. 청탁을 하는 분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분만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 때 도왔던 분들이 크고 작게 도왔던 분들이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예를 들면은 자기들 모임에 와서 감사 인사를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또 인사와 관련해서도 좋은 분이 있으니까 추천하고 싶다. 그 외에 이런저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고 이건 뭐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일 텐데 저는 뭐 그 드루킹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봤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네. 드루킹처럼 문제가 돼서 네.
이렇게 민정수석실에 연락을 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 유일합니다. 사무실이랑 의원회관 빼고 다른 데서 밖에서 접촉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의원회관에 찾아왔고요. 바깥에서 만난 건 제가 아직 지금은 명확히 기억은 없는데 그건 일정이라도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혹시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좀 잘 안 들리는데요. 드루킹 쪽에서 보낸 기사 링크 같은 거 읽지는 않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상에서 댓글이라던가 뭐 긍정적인 반응들을 그 개인이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의원님이 직접 드루킹 쪽에 인포하거나 할 적은 전혀 없어요.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보도상에 뭐 그런 기사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취재도 와서 그 부분은 제가 그런 기억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후보 수행하기 전에 공보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보를 맡고 있는 동안에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기 계신 우리 박근계 의원님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하는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사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한테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동창 모임방, 대화방 이런 데도 보내고 했는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사진인데요. 네네. 이게 맨 오른쪽이 드루킹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예, 이 사진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부적격에는 감사 답장만 했다고 했는데 어디요? 부적격 연결해주는 네. 감사 텔레그램으로 감사 답장만 했다고 아, 그렇죠. 의례적으로는 보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저는 뭐 어쨌든 이 수사 자료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뭐 30장 넘는 게 있다고 하니 그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많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정도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아, 그 부분은 소장 준비되는 대로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소장이 준비되는 대로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저는 이런 그러니까 조금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불법이 입증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 넘어가고 공개되는 게 맞지만 이건 뭐 혐의가 어떤 건지도 제대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온 정보들을 다시 사실 확인 없이 보도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도 단순한 의혹 보도가 아니라 실명을 거론하면서 보도하는 최초에 그 부분은 이건 우리 수사기관도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이게 좀 극복해야 될 문화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TV조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관련된 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